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욱하고 화를 더 잘 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사람과 엮이면 피곤한 이유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로 풀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대해주면 더 함부로 나오기 일쑤고요. 더 답답한 건 자신이 분노를 하는 게 합당하고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말하니까 거기에 나도 분노해서요 어느샌가 휘말리게 됩니다. 이 벌집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왜 대응이 어려운지부터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피해로 나를 지키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먼저는요, 이분들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공감해서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화내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식되면 반응도 잘 안 됩니다. 무감해진다는 거예요. 욱하고 화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 감정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기분, 해소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근데 듣는 우리는 감정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원만하게 관계를 잘 풀고 싶은 거죠. 이 도착 지점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요, 이미 호르몬의 본능적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 뇌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할 말을 못하게 만들면 비논리와 억지를 가지고 다시 화를 낼 거예요.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분노를 느낄 때는요, 노르에피네프린과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겨야 한다는 성향이 강해지고 신체도 실제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요, 언성도 높아집니다. 근데 보통은요, 호르몬이 자극이 되었다고 그게 꼭 분노 표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과 분노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을 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지성적인 능력, 논리나 설득 등으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안 되니까 몸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화내는 사람 많이 보셨죠? 또는 뭐가 마음대로 안 돼요. 대화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럴 때 화를 못 참는 사람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분노가 너무 자주 튀어나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이 잘 안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람 면전에서 화를 낸다는 건 본인이 화내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는 거예요. 그 반대의 상황으로 상대가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개인 대 단체의 구도에서는 이런 사람도 화 잘 안 냅니다. 화내는 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니까요. 때문에 누가 나한테 욱하고 분노를 쉽게 표현하고 폭언을 쏟아낸다면 이미 내가요, 화내면 통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분노에 대한 대처라는 건 무조건 이렇게 따라하세요 라고 권해드리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내 성품상 그게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실제로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상대 잘못 물어뜯고 죽을 때까지 안 놔줄 수 있어요. 또는 욕먹으면 나도 쌍욕을 극한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요, 할 수 있다면 때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 한마디 하면 손이 벌벌 떨리고 도덕적 가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항을 성공을 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입니다. 내 정신이라는 자원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때문에 이 분노한 사람에 대한 대처라는 건 장기적인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보는 게 더 이로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파워게임을 했을 때 내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면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살면서 그 사람 한 명만 분노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화나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일일이 다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할 일을 못하고 삽니다. 때문에 이 자원 관리의 측면으로 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이 많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세 가지를 일단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쉽게 욱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하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고 바뀌어야 하는 건데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못 해줍니다. 둘째로 이제 이 사람은 아무리 친했어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내 머리의 관계도에서라도 삭제를 시켜두는 게 좋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요, 반응도 잘 안 됩니다. 셋째로 이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싸움이란 건 언어나 상징, 때로는 법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인데 이 사람으로서의 규칙을 무시하는 인간하고는 동물의 싸움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나만 하는 게 없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제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한 개밖에 없죠. 빠른 탈출입니다. 근데 탈출이란 것도요, 그 상황에서 뭐 배가 아파서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요, 집에 가서 내 심리적 자원이 최대한 온전해야 됩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어 놓고 오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최소한 두 개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첫째로 분위기에 떠밀리거나 압박을 느껴서 사과나 확답을 주면 안 됩니다. 모든 말을요, 최대한 애매하게 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주장하고는 아무것도 얽히지를 않아야 나중에 봐도 말할 구실이 적습니다. 만일 상대가 뭘 구체적으로 대답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말빨이 약하다면 계속 삼천포로 빠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분노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요, 어차피 말이 안 통해요. 둘째로 침착하게 내가 할 말 한마디 정도는 전달을 하고 와야 됩니다. 이건요, 상대가 듣고 안 듣고 문제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내가 그래도 이 말은 하고 왔어, 이걸 남겨둬야 후회가 크게 안 남습니다. 욕을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이 말 안 하고 오면 후회할 것 같은 거, 그거 한마디는 하시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상식적인 표현 안에서 정확하게 하고 와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꼭 하시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대가 막 분노해서 쏟아내는 것이 단순히 감정이 흥분되고 이기고 싶은 본능 때문에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분노 표현을 통해서 겁을 줘가지고 특정 대답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내는 화라면 이걸요, 장기간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도 화를 지속적으로 막 30분, 40분 붙잡고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는요, 표현을 하면 해소가 될 뿐더러 표현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는 화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를 멈추면 애초에 목표한 그 이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화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고 완화를 시킨답시고 일단 너 말이 맞아,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코가 꿰어서요, 붙들려 다니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하고 나서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세요. 이것만 해도 목적 제대로 달성한 겁니다. 괜히 시간 쓰지 마시고요, 무슨 핑계를 대서든 그냥 가세요. 도망가네, 쫄았네, 이런 말 뒤에서 하더라도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안 쫄았으면 내 심리적 자원도 방어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요, 악당들이 너 다음에 두고 보자 하면서 은근슬쩍 피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저는 이거 엄청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식이 정확히 된 거예요. 피해는 최소화하고 본인 멘탈도 지키고 더 합리적인 공략이 가능해질 다음 순간을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해야 할 건 뭘까요? 상대가 나한테 표현한 것들, 욕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비난이나 책임 전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 메시지를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이란 걸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혹여라도 다음에 만났을 때 휘말리지 않고 대응이 되겠죠. 며칠 동안 기분 나빠서 우울해하지도 않을 거고요. 욕설, 비난, 비방 이런 거는요, 그것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느낀 점일 뿐인 거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상종 못할 인간이야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논리적 근거를 찾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건 그 기본이요, 주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이것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직접 입으로 꺼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 사람한테 큰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전달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실제로 잘못을 했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니 패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이해는 그 상대에 대한 공포심이 나한테 남아있다면요, 그건 전혀 맥락 없는 감정이란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노라는 게 넘쳐서 밖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뭘 제대로 이루고 사는 게 적다는 겁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분노라는 게 주로 만들어지는 건데, 평소에 능력 좋고 원하는 거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고 얻고 이런 사람이면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내재된 분노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본질적인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화를 절제하고 잘 다스려서 그걸 표현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훌륭한 전달 방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화가 많고 공격적인 사람을 무서운 사람, 너무 세서 건드리지 못할 사람으로 보는 건요, 그럴 만한 근거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고주망태로 술 취해가지고 욕설하는 사람 보시면 거기서 싸우시나요? 물리적으로 제압을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안 싸우잖아요.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피곤해지기 전에 빨리 지나가든지 옆길로 돌아서 가든지 합니다. 몇 분만 지나도요, 그 사람 생각도 안 나요. 화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연관성을 최대한 끊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차로 물리적으로 끊어야겠죠. 소리가 안 들리게, 눈에 안 보이게 멀어져야 하겠고요. 둘째로, 저 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런 상관이 없네. 이 정도까지 연결성을 멀리 하게 되면 근처에 그 사람이 있더라도요, 대수롭지가 않아집니다. 그냥 남 얘기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들하고요,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요, 계속 나타나요. 그때마다 싸우고 대립한다면 이번 핵심 주제, 정신적 자원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영리하게 잘 쳐내시고 그 에너지를 잘 충전해 두셨다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관심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